동서양 인문고전에 등장하는 군사 지도자상에 관한 연구, 플라톤의 국가와 손자의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1장 들어가는 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동서양 고대의 사상가인 플라톤과 손자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흔히 이상국가 담론이나 철인왕 통치론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현실에서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상적이며 규범적인 통치 사상이 전개된 것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전쟁을 논하지 않고서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가 살았던 대부분의 생애는 다양한 전쟁의 시기와 겹쳐 있으며, 이에 그가 대표적인 국가편 등에서 전개한 통치 이론에서 전쟁에 관한 직간접적인 논의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서구 역사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군사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직업적 국방 전문가, 수호자를 양성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사상가이며, 이후에 서양에서 등장한 다양한 전쟁 이론이나 전쟁 철학은 플라톤의 군사 사상의 영향하에 혹은 그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손자의 손자병법은 동서고금에 걸쳐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력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폭넓게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손자가 소개한 군사 지도자의 자질 및 양성 방법에 대한 담론은 아직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플라톤과 손자의 군사 사상 중에서 특히 군사 지도자의 육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연구 작업은 세계 지성사에 영원히 기록될 고전에 속하는 동시에 사상적 차원에서 여전히 현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사상가의 전쟁 철학 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장 플라톤의 전쟁과 수호자론. 가. 전쟁의 특성과 수호자 교육. 서양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철학자 플라톤의 젊은 시절 대부분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악몽과도 같은 시기로 묘사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를 관통하고 있으며, 그의 대부분의 대화편에서 극중 화제로 소개되는 소크라테스의 담론들은 적지 않은 경우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내지 전쟁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플라톤의 정치사상적 담론에는 사실상 전쟁의 모순과 파국적인 결과,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끼친 해악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대표작인 국가편에 따르면 본래 나라가 형성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생명의 보존을 향한 인간 각자의 욕구와 현실적 필요가 국가 성립의 기원으로 규정한다. 최초의 국가는 의식주 해결에 만족하는 건강한 나라였지만,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도 덩달아 커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치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소박하고 건강했던 나라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골마가고 있는 염증 상태의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를 개선해야 할 나라의 통치자들이 오히려 부풀어 오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국을 침략하게 되고 급기야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던 폭력적인 성향을 어떠한 고민 없이 마음대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소유와 부귀를 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무력에 의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권력욕의 발현 현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동시대에 활동하며 전쟁의 특성과 규결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동시에 현실적인 힘의 우위와 이에 따른 강대국의 처신을 사실상 묵인했던 투키디데스에 비해 이상주의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도덕적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개인과 국가의 윤리적 태도를 통해 현실의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소박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하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국가 통치자는 어떻게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이
실패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된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전쟁은 영혼 안에서 이른바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과 기계적인 부분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아 사실상 불필요한 욕망을 극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병적인 상황의 다름 아니지만 이러한 병적인 상태의 개선은 마치 영혼 안에서 욕망 자체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실상 현실감을 상실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듯이 전쟁을 영원히 피하거나 사라지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플라톤은 평상시 전쟁 방지를 위해 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전투 현장의 주인공인 전사, 즉 수호자들을 강건하게 양성하여 국가 수호의 버팀목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수호자들이 각각의 능력을 오직 공적인 차원에서 공공선을 위해, 다시 말해서 정의롭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절감하여 수호자들의 영혼이 타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들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최대의 기술과 관심을 요하는 것이며 이들의 성향과 역할 그리고 양성 방법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정의롭고 행복한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편의 궁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절차이다. 수호자는 이상국가 내의 다른 두 계층인 통치자와는 일정 정도 유사성을 갖는 반면에 생산자 계층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즉 수호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채를 보존하고 국민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는데 성격과 기질에서는 온순하면서도 동시에 대담해야 하며 또한 기본적인 특성은 격정적인 것에 더하여 기질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있게 한다. 이에 수호자는 혈통 좋은 강아지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동료 전우를 위해 용맹하고 격정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해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인격수양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실증내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 기질을 타고내야 한다. 이러한 수호자 후보자들의 기질적 특성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부터 국가의 관리와 책임하에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훌륭하고 훌륭한 수호자로 성장하기 위해 후보들은 유년기부터 20세 무렵까지 체육, 시가, 군사훈련, 종교교육을 바탕으로 육체와 영혼을 최대한 정화하고 단련시킬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맞추어 적절한 수련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수호자의 자기 희생과 진정한 용기. 플라톤은 국가가 타락하고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나친 부와 빈곤에 있음을 절감하였다. 즉 지나친 부는 부자들 사이에 사치와 게으름 및 변혁을 초래하고 역으로 지나친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예 근성과 기량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아테네처럼 부자와 빈자의 경제적인 능력 차이가 극단적인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언제든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나라에 불과하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배층이 정책 문제에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적 태도를 지녔는가와 직결되며 이에 경제 정의의 실현은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나라 안에서 최대선을 구현하는 첩경인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은 전쟁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인 경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국민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오순점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내면의 욕망을 조절하여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은 국가 운영과 수호의 양대축인 통치자와 수호자 계층이 자신들의 애국심을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차원의 무소유와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수호자 계층의 자질과 역할을 논하면서 강조했던 또 다른 측면은 수호자가 자신의 기본 덕목으로 규정된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으로 규정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사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희생일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장에서의 위험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은 수호자의 용기는 단순히 전투 현장에서의 과단성과 임전무태의 자세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분열과 파괴를 스스로 방지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정한 용기는 독립적인 영혼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의, 절제, 지혜와 같은 덕목들과 연관관계에 놓여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는 우선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올바로 판단하고 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용기가 갖추어진 사람만이 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평상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전사로 양육시켜주고 이제는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 즉 무력에 의한 국가 전복 기도와 이를 통한 권력 찬탈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 나오는 말.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플라톤과 손자 모두 군사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사로서의 용맹함이나 전문적 수준의 전장 지휘 능력만을 언급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각자의 무력을 오직 공적인 차원에서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공공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언제든 사적인 욕망으로 향할 수 있는 영혼 내면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인문적 차원의 정신교육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 현실 제도적 차원에서도 수호자는 사유재산 소유와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등 무소유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애국심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 역시 수호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행복감보다 훨씬 큰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력의 욕심을 사전에 억제하고 근본적인 수준의 영혼의 절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초국적 정신훈련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최초에 선발된 수호자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도달하게 되는 통치 그룹 철인왕은 역할과 지위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도 고매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능력과 차질은 언제든 현실 국적 문제의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플라톤은 극히 국가의 통치자들이 당시 일상화되다시피 했던 전쟁 수행 능력을 철저히 배양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손자 역시 장수의 기질을 논하면서 단순히 전장에서의 용맹과 임전무태의 정신을 강조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 상하 간의 믿음과 부하를 향한 인자한 태도와 같이 장기간의 지적인 연마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의 전제 조건임을 거듭 주장하였다. 21세기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작금의 군대 지휘에서는 희귀하기까지 한 가치 개념이 바로 지도자의 철저한 봉사와 희생정신에 기반한 리더십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개선된 군사 지도자상을 정립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동서양 인문 고전의 속에 군사 지도자상을 새롭게 음미해보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